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그 회원분들이랑 조금 통화를 했었는데요. 저도 조금 오늘 좀 깜짝 놀란 일이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주식 이제 오래 이제 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이제 주식하신 지 좀 됐는데 혹시 적정 주가를 구하는 어떤 뭐 기준이 있느냐, 구하는 방식을 아느냐, 혹은 여쭤보고 그렇다면 뭐 이제는 차트를 조금 본인만의 어떤 방식으로 세팅해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느냐 또 여쭤보고, 그 다음에 실적을 이렇게 엑셀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나만의 어떤 좀 퀀트를 좀 만들어 보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거든요. 근데 차트는 조금 이제는 좀 잘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적정 주가도 뭐 한두 가지 정도로는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이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기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을 보고 적정 주가를 구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러잖아요. 지금 2020년도 4분기의 실적, 잠정 실적들이 나오죠. 잠정 실적들이 나오는데, 원래 시장에서 예측했던 어떤 컨센서스들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잠정 실적이 더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뭐 이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일단 실적을 이제 계속 애울 수는 없잖아요. 실적들이 이렇게 나오고, 계속 컨센서스 변하고, 잠정 실적들이 나오고, 혹은 뭐 확정 실적이 나올 때까지 어떤 시장 예측치들이 자꾸 달라지는데, 이 실적을 적어서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차트만 보게 됩니다. 차트만.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차트나 차트의 어떤 모양이 나온다거나, 혹은 조금 뭐 음봉이 좀 많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쉽게 매도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2021년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보통 예측 실적들이 보통 이렇게 쭉 나오죠. 큰 회사들 위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는 확정된 실적이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예상했던 실적이 있고, 이제 잠정 실적들이 나올 것이고, 나중에는 확정 실적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증가하는지 매 분기마다, 혹은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도 1, 2, 3, 4분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2021년도 1, 2, 3, 4분기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요번에 여기가 이제 실적이 나오면 당연히 2019년도 1, 2, 3, 4분기 요때 거와 비교하고 전기와도 이제 비교하면서 계속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들이 뭐 한두 분기 정도야 좀 등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추세적으로 실적이 깨진다거나 이러면 반드시 차트 모양이 멋지더라도 긴장하거나 뭐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회원분이랑 통화할 때 실적을 뭐 엑셀에 좀 이렇게 활용해서 적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여러 회원분들이랑 통화해 본 결과 힘들다라는 거였어요. 엑셀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좀 연세가 있거나 엑셀을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디로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차트에다가 그냥 적어보는 겁니다. 차트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나 정도로는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요. 이게 기록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사실 오늘 저희가 그 1차 매수했던 종목이 있거든요.
알서포트라는 기업인데 저는 요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차트에다가 실적을 적진 않죠. 엑셀로 정리를 하는데 회원분들이 엑셀을 못한다면 차트에라도 하자라는 생각에서 한 건데 이걸 어떻게 적는지는 알려드리고요. 일단 어떻게 저는 적었냐면 요게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것이 이제 연 단위로 끄는 거예요. 요게 20년도 21년도 예상치, 22년도 예상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숫자들이 나오는데 여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년 크게 해서 보면 506, 221, 한 칸 띄고 46, 97, 그 다음에 여기 가로치고 43, 그 다음에 0.6, 그 다음에 뭐 숫자 얼마 이렇게 하는데요. 최소 요 정도까지는 체크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건 매출이고요. 매출이고 영업 이익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고 이거는 잉여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이것은 앞에 거는 영업 이익률 이것은 ROE.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좀 고민했어요. 적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피터 린치의 패그의 숫자 요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정도는 꼭 체크해 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그러면 이게 연 단위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봐볼게요. 보면은 2020년도에 연 단위로 실적을 보면 매출 506 20년도 그 다음에 21년도는 여기 있죠.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 매출은 506억,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681억. 이게 적으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사실, 이렇게 적는 이유는, 사실 이것이 비싼지 싼지 절대 평가는 되진 않아요. 되진 않지만, 이 실적의 방향성은 보자라는 거죠. 내가 보유한 종목의 실적의 방향성만이라도. 일단 매출은 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0년도에 221억, 그 다음에 346억. 영업이익 늘죠? 일단은 실적의 방향성은 괜찮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46억에서 여기죠. 46억에서 315억으로 엄청 늘죠.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97에서 315로 역시 엄청 늘죠. 그죠? 그리고 ROE가 43에서 영업이익이 50으로 그 다음에 ROE는 0.6에서 38로 엄청 늘죠. 그리고 패그는 4.5 정도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올해 실적은 이만큼의 것을 설명해 주었는데 내년의 실적은 요때보다 훨씬 높네. 뭐 지금 이렇게 조정은 받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적의 방향성은 우상향이구나. 그러면 주가 역시도 뭐 우상향 할 수 있겠지. 뭐 요 정도인 겁니다. 근데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실적에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요소들의 방향성이 우상향, 그러니까 계속 올라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주가가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 가는 게 FM이었다라고 해볼게요. 실적대로 갔다면. 근데 이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주 적정한 가치를 이로써 움직였다라고 해보면 실제 주가는 위에서 움직여서 이렇게 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이 적정 주가보다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거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실적의 방향성과 적정 주가가 이렇게 초록색 선이라고 해보면 어떨 때는 주가가 고평가돼서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적정 주가보다 아래에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게 만약에 여기가 현재 위치라고 해보면 주가가 이 적정 주가 대비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절대가치, 절대 가격을 구해보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여기에 있으면 적정 주가 대비 좀 비싸구나, 혹은 여기 있으면 적정 주가 대비 아래에 있구나를 어떤 뭐 가치 평가로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적는 거는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은 위로 가겠구나. 뭐가 됐든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실적대로 주가가 안 움직일 때도 많겠지만,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한 7개 정도의 요소라면 얼추 비슷하게 꽤 높은 확률로 실적의 방향성과 주가의 방향성이 꽤 일치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적어보면, 매출이 있을 것이고 영업 이익이 있잖아요.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연 단위로는 무조건 상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는 조금 들쑥날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매출은 무조건 증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매출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실적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매출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 매출,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보는데, 사실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영업이익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어떤 영업이익이 이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감가상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영업이익이 진짜인지 아닌지, 실제로 계좌에 이 회사의 통장에 돈이 오고 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충분한 어떤 투자를 하고 또 현금이 남는지를 좀 봐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요 정도만 와서 이게 다 계속 플러스로, 연 단위로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은 당분간 이 회사는 큰 별일이 없다면, 이 재무제표가 맞다면 이 회사는 망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더 보는 것은 맨 밑에 거 가로친 거, 가로치고 영업이익과 ROE를 논다고 했잖아요. 이 영업이익을 보는 이유는, 저는 영업이익과 ROE가 한 10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10을, 혹은 10을 도달하는 정도.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의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만약에 한 8 정도 되더라도 21년도에 한 11 정도까지 올라가는 어떤 기대되는 무언가가 있으면 관심 있게 볼 것 같고, ROE 역시 현재 10은 넘지 않지만 한 8%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21년도에는 ROE가 한 13 정도로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된다면 관심 종목에 넣을 것 같거든요. 영업이익을 넣는 이유는 일단 이 회사의 경제적 해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보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그리고 그 산업의 업황이 좋으면 순이익은 자동적으로 좋게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영업이익을 꼭 보고, 그 다음에 ROE라는 것은 순이익과 자본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매출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띄어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 FCF 이렇게 보는데 순이익은 없었잖아요. 이 순이익은 그냥 ROE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50, 38 가로치고 4.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영업이익 ROE, 그 다음에 요거는 패그를 보는 건데요. 패그는 뭐 책에서는 반대로 나왔는데 저는 그걸 뒤집어서 그냥 편하게 쓰는데요. EPS 성장률을 보거든요. EPS 성장률, 그러니까 그냥 순이익보다는 EPS 성장률과 ROE를 좀 더 보는 것이죠. 비교해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EPS 성장률을 PER로 이렇게 나눠준 값이에요. 그러니까 EPS 성장률이 20%씩 증가하는데 PER이 10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패그는 2예요. 숫자 2. 그랬을 때 저희는 최소 1.5 이상의 패그 숫자가 나오는 것을 좋아하고 한 0.5 정도 되면 매도해야 되는 오히려 시그널로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참고용으로 그렇게 볼 때는. 그래서 사실 별거는 아닌데 요것을 좀 이렇게 체크를 여기다 직접 적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위에 거는 분기 실적을 이렇게 적었어요. 이 분기 실적은 조금 간단하게 매출, 영업이익, 그 다음에 매출,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 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FCF 요 네 개만 적으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연 단위로는 무조건 증가해야 되고 분기 실적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요때보다 요때가 괜찮은데 요때는 요 그 전보단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확실히 좋아지고 내년에는 뭐 횡보 정도, 그 다음에 그 다음 2분기 때는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게 분기 2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두 개 분기 연속으로 만약에 여긴 좋아졌으니까 망정이지 여기까지도 만약에 안 좋아지고 전분기 대비 또 안 좋아지고 이러면 좀 고민이 되겠지만 한 분기 혹은 두 분기 정도는 실적이 등락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연간으로 증가한다면 좀 봐줄 수 있다. 왜냐면 계절적인 요소도 있고 성수기와 뭐 비성수기로 인한 어떤 실적의 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매 분기 실적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뭐 1, 2분기 실적이 좋으면 3, 4분기에 좀 줄어든다든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 단위로 보고 그다음에 분기 실적은 전분기와 예를 들어서 현재 4분기라면 전분기와도 비교해야 되지만 1년 전에 분기와도 비교해서 근데 대신에 1년 전의 분기보다는 저는 좀 좋아야 된다라고 봐요. 실적은. 왜냐면 계절적인 요소를 제하고 나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좋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래서 요 정도는 꼭 적어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를 적는 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엑셀로 못 하시거나 할 때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거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나를 한번 놔두고 봐볼게요. 삼성전자를 저는 주간 차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네이버 금융 많이 보시니까요. 삼성전자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종목 분석 있죠? 이거를 누르고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 여기 연간으로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올려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면은 여기가 2020년도 여기가 2021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야 될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예요. 여기 매출액,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여기 FCF, 그리고 밑으로 보면 영업이익률, ROE, 그 다음에 EPS와 PER을 활용해서 패그 요 정도를 좀 보시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이 있는 회사가 좋은 것 같아요. 배당이 많이 죽고 적게 죽고를 떠나서 최소한의 어떤 성의 표시를 하는 회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배당이 나오려면 FCF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당률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배당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배당을 아예 안 준다? 이건 조금 별로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배당이 있는 회사가 일단은 선호합니다. 그리고 뭐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배
순이익을 꼭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자 발생 물체는 조금 사업 보고서에서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단독으로 PER은 보지 않아요. 단독으로. 아, PER이 뭐 20이니까 높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이것은 성장률과 같이 봐야 되거든요. 내년에 많이 성장하면 지금 PER이 높아도 좀 용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PBR이라는 거는 PBR만 단독으로 봐서 꼭 1을 기준으로 보진 않고요. ROE와 함께 PBR을 좀 비교해서 본다면 조금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매출을 적는다면 일단은 올해 내년 거를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요거 두 개를 적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 보면 T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글상자 T를 누르고 클릭 한번 하면 여기서 글씨 치면 돼요. 21년 예상 실적 매출 잠시만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요 두 개를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FCF 여기까지 다시 더블 클릭 요 상자를 한 다음에 보면은 매출이 2587 673 그 다음에 466780 한 칸 띄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644342 그 다음에 FCF 251 231 이렇게 하고 저는 천 단위에서 콤마를 찍어 놓을게요. 아이고 이거 잘못 찍었구나.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읽기가 좀 편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도 이렇게. 그럼 읽기 쉽죠. 이 조단하나요? 258조의 매출, 46조의 영업이익, 64조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통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영업이익보다 큰 게 정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FCF가 25조.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뭘 볼 거냐면 영업이익률 18%, ROE 12, 그리고 EPS 요 두 개를 팩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성장률이니까 전년보다 얼마나 EPS가 성장했는지를 같이 보는 거겠죠. 일단 요거를 먼저 위에 거 적어 보면 한 칸 띄고 영업이익과 ROE를 적을게요. 영업이익은 18, ROE는 12.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이 영업이익도 전해보다 증가해야 되고 ROE도 전해보다 증가하면 올해 실적도 방향성은 우상향이겠구나 라고 그냥 상상은 해보는 거죠. 상상은.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EPS가 4,021원이 5,189원으로 늘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던데 뭐 어려울 건 없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계산기를 펴서 현재 거를 먼저 적어주면 돼요. 5189 나누기 전에 거 4021은 하고서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하면 29%가 여기서 일로 오는데 29%가 성장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때 PER은 전에 거를
PER을 봐줘요. 이 현재는 여기인데 PER은 요걸로 저는 해줍니다. 전에 걸로. 그러면은 20을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20.14인데 뒤에 거 떼고 보수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나누기 20 1.45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한 1.5 정도부터는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1.45 해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더블 클릭해서 뭐 테두리를 칠 수도 있고 배경색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혹은 자세히 눌러서 글자 크기를 굵게, 글씨 크기도 뭐 좀 크게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이 실적이 올해 예상 실적이구나. 이걸 똑같이 분기, 연단위 이걸 계속 적어서 계속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확신이 들고, 그다음에 매 분기 실적들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체크해야 될 어떤 필요성도 느껴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알서포트 이렇게 하나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첨보도 오늘 잠정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적어봤는데요. 여기죠. 여기 잠정 실적 나온 게 보면은 첨보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보면 매출이 1,500억 정도인데 올해 매출은 2,400억대로 한 60%가 매출이 커지고요. 여기에 증가율도 따로 적어줬거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90억에서 올해는 490억대로 대충 70% 정도가 증가하는, 그렇죠? 그리고 뭐 영업이익이 18에서 20으로 커지고 ROE는 11에서 16으로 커지는, 그러니까 연 단위로는 증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로 보면 전분기가 매출이 383억이고 영업이익이 71억이었는데 잠정 실적은 450억, 95억.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거보다 조금 낮았는데요. 훨씬 잘 나왔어요, 잠정 실적이. 그리고 이거에 1년 전이랑도 비교해서 볼까요? 1년 전이랑 비교해서 보면 337억, 그 다음에 69억. 1년 전보다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고 전분기보다도 늘었고, 그렇다면 이런 회사의 실적의 방향성은 우상향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것이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낸 것이 아니니까, 이 회사가 만약에 적정 주가가 여기인데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적정 주가라고 해볼게요. 적정 주가는 초록색으로. 근데 이 회사가 이번 연도에 많이 올라서 좀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높은 위치, 적정 주가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위로 갈 수는 있겠다 라고 생각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 숫자에 대한 좀 어떤 편안함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실제로 적정 주가를 구해보는 것까지도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렇게 적는 거죠. 여기다가 이 회사는 현재 적정 주가는 뭐 그래 한 20만 원 정도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항상 변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눈으로만 실적을 이렇게 쓱 보는 거랑 적는 거랑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알 거예요. 마음이 좀 편해진다는 것을. 이 회사 실적이 좋은 회사였구나, 이거를. 그리고 내가 적어놓은 컨센서스보다 최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이 점점점 숫자를 높게 쳐주네, 높게 부르고 있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혹은 왜 컨센서스보다 안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지? 이유가 뭐지? 논리가 뭐지?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은, 기초 시작점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트, 그러니까 여기 그 화면에서 HTS에서 차트만 보지 마시고 실적도 같이 넣고 이렇게
같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차트와 실적을 같이. 그렇게 하면 뭐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이거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뭐 엑셀로 다 정리는 하지만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상상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이렇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